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회계 실력을 꽉꽉 채워주는 꽉쌤입니다.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세무사회 시험이 불과 일주일 남았는데요. 이쯤에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결산 처리입니다. 회계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부터 세무 2급을 준비하는 학생들까지 어려워하는 결산 문제, 그 중에서도 수익과 비용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 처리에 관한 문제들은 선생님과 함께하면 다 이해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혼자 풀면 어려워요 라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수익과 비용 결산 처리를 이해하고 저 꽉쌤만의 문제풀이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문제에서 나오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강의는 다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과 비용의 이연에 대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분개를 해서 결산 처리를 하는지 알아본 다음 두 번째로 수익과 비용의 예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안한 결산 수익과 비용 문제 풀이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익과 비용은 다음 회계기간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수익과 비용으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라고 배웠었죠? 손익계산서의 이런 특징 때문에 수익과 비용은 다음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것은 빼고 이번 회계기간 동안에만 장부에 발생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간부터 다음 회계기간 동안에 수익과 비용에 관하여 회계 처리했다면 결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 보라색 막대는 이번 회계기간입니다.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파란색 막대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흰색 막대 12월 31일은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결산일자입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이번 회계기간 내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회계장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 기간 동안의 금액을 경과분 또는 발생분이라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이번 회계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인식하지 않으며 부채나 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초록색 화살표 기간 동안의 금액을 미경과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익과 비용이 발생해서 회계 처리를 이번 회계기간 내에 했는데 그 수익과 비용이 다음 회계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것을 해를 넘겼다 하여 이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배워볼 것은 비용의 이연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연은 그 특징이 단기의 비용에 관한 돈을 주거나 회계 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돈을 주면서 단기의 회계 처리를 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단기의 비용을 처리한 경우와 단기의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면 회계기간 때의 차변의 비용, 대변의 줄어든 자산으로 기록해 둘 것입니다. 여기에 보험료와 현금은 이외에 다른 것이 대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핑크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변의 비용, 대변에는 줄어든 자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초록색 화살표 기간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비용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비용을 감소를 뜻하는 대변에 비용 계정을 적어주고 반대쪽에 미리 준 비용이라는 뜻을 가진 성급 비용 계정을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 화살표 기간 동안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비용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비용을 감소하는 대변에 비용 계정을 적어주고 반대쪽에 미리 준 비용이라는 뜻을 가진 성급 비용을 기록합니다. 이연에서 성급 비용은 비용 계정의 짝꿍으로 결산 문제를 풀 때 차변이나 대변에 비용 계정이 나온다면 반대쪽에 성급 비용을 기록해 주어야 하고요. 반대로 성급 비용이 나온다면 반대쪽에 비용 계정을 적어줘야 합니다. 항상 반대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짝꿍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이때 금액은 초록색 화살표 기간만큼의 금액이니까 미경과분을 기재해주면 됩니다. 앞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를 배웠다면 이번에는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비용에 대해 먼저 지급할 돈을 자산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먼저 지급한 돈이라는 뜻을 가진 성급 비용이란 자산 계정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회계기간 때 차변에 성급 비용을, 대변에는 줄어든 자산을 표시합니다. 결산 때 보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빨간색 화살표 기간 동안 비용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기록해야 되는데 비용의 발생이 기록되지 않았죠? 그래서 비용이 발생했다고 분개 처리하겠습니다.
비용의 발생을 뜻하는 위치인 차변에 비용 계정을, 대변에 그만큼 줄어드는 자산인 선급 비용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빨간색 화살표 기간 동안의 금액이니까 경과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익의 이연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익의 이연도 마찬가지로 단기에 수익을 받거나 회계 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비용처럼 돈을 받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단기에 수익으로 처리한 경우와 단기에 부채로 처리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에 수익으로 처리했다면 회계기간 때 대변의 수익, 차변에는 늘어난 자산을 기록해 줄 것입니다. 여기 현금과 임대료 또한 다른 것이 대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핑크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수익으로 처리했는데 초록색 화살표 기간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수익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수익의 감소를 뜻하는 차변에 수익 계정을 적어주고 반대로 미리 받은 수익이라는 뜻을 가진 선수수익 계정을 기록합니다. 이형에서 선수수익은 수익 계정의 짝꿍으로 결산 문제를 풀 때 차변이나 대변에 수익 계정이 나온다면 반대쪽에 선수수익을 기록해 주어야 하고, 반대로 선수수익이 나온다면 반대쪽에 수익 계정을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정을 분류한 다음 금액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 변화를 반영하는 분계이기 때문에 초록색 화살표 기간 동안의 금액이니까 미경과분을 기재해주면 됩니다. 앞서 수익으로 처리한 경우를 배웠다면 이번에는 부채로 처리한 경우를 배워보겠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익에 대해 먼저 받은 돈을 부채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먼저 받은 돈이라는 뜻을 가진 선수수익이란 부채 계정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회계기간 때 대변에 선수수익을, 차변에 늘어난 자산을 표시합니다. 결산 때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빨간색 화살표 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데 수익의 발생이 기록되지 않았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수익의 발생을 뜻하는 위치인 대변에 수익 계정을, 차변에 그만큼 줄어드는 부채인 선수수익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수익이 발생했다고 그 변화를 반영하는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빨간색 화살표 기간 동안의 금액인 경과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익과 비용의 이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연은 수익과 비용이 이번 회계기간과 다음 회계기간에 걸쳐 발생할 때 회계기간 동안 회계 처리한 경우를 말하며 그 짝꿍은 비용 계정인 선급 비용, 수익 계정은 선수 수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수익과 비용의 예상입니다. 수익과 비용은 회계기간 내에 발생하면 회계 처리를 꼭 해야 합니다. 아까와 같은 표지만 다른 점은 아까 이연 상황에서는 회계기간 내에 회계 처리를 해 주었지만 이번 예상에서 배울 때는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 시점에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회계 처리를 해주고 금액은 빨간색 화살표 기간 동안의 경과분을 적용합니다. 먼저 비용의 예상을 볼까요? 단기 중에 돈을 주지 않고 회계 처리를 안 한 경우라면 비용의 예상입니다. 회계 기간 내에 회계 처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산 때 회계 기간 내에 발생한 비용을 계상, 즉 장부에 올립니다. 결산 때 회계 처리는 차변에 발생한 비용을 대변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란 뜻의 미지급 비용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빨간색 화살표 기간 동안에 경과분을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수익의 예상을 보면 단기 중에 돈을 주지 않고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회계 기간 내에 회계 처리를 한 적 없기 때문에 결산 때 회계 기간 내에 발생한 수익을 계상, 즉 장부에 올리겠습니다. 결산 때 회계 처리는 대변에 발생한 수익을, 차변에는 아직 받지 않은 수익이란 뜻의 미수 수익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빨간색 화살표 기간 동안의 경과분을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결산 때 수익과 비용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다음 소개해주는 짝꿍들을 기억해서 써야 합니다. 단기에 돈을 주고받거나 회계 처리를 한 이연이라면 비용과 선급 비용이, 수익과 선수수익이 짝꿍입니다. 단기에 돈을 주고받지 않고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예상이라면 비용과 미지급 비용이, 수익과 미수수익이 짝꿍입니다. 결산 문제 풀이 시 항상 짝꿍끼리 차변과 대변에 각각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야 할 이런 수익과 비용 계산의 문제 풀이 방법입니다. 문제를 보고 단기 중 돈을 주고 받았거나 회계 처리를 했는지 또는 단기 중 돈을 주고 받지 않았거나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구별한 다음 단기 중 돈을 주고 받았거나 회계 처리를 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풀어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계 처리한 계정을 줄여주는 위치에 해당 계정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반대쪽에 이연의 짝꿍 계정을 기재합니다. 비용이라면 성급비용, 성급비용이라면 비용을 반대쪽에 기록하면 됩니다. 3번, 여러분이 2번까지 한 분계를 보면서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의 위치를 확인해서 비용이나 수익이 증가 위치인지 감소 위치인지 확인합니다. 4번, 비용이나 수익이 증가 위치라면 경과분을, 감소 위치라면 미경과분을 금액으로 기재하면 분계가 끝나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보면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1일에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고 전액 단기 비용으로 60만원 처리하였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세요. 단 경과분은 15만원이다 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런 문제를 보면 단기 중 돈을 주고받았거나 회계 처리했는지, 단기 중 돈을 주고받지 않았거나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구별한 다음 회계 처리를 했다면 1번 회계 처리한 계정을 줄여주는 위치에 계정을 기재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으니까 보험료를 줄여주어야 하고 비용의 감소를 적는 대변에 보험료라고 기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반대쪽에 이연의 짝꿍을 씁니다.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의 짝꿍은 성급비용입니다. 차변에 성급비용이라고 기록합니다. 3번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지금 분계에서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은 대변에 있습니다. 대변은 비용의 감소를 뜻합니다. 4번 증가 위치면 경과분을, 감소 위치면 미경과분을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여기서는 비용의 감소니까 미경과분을 적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60만원인데 경과분이 15만원이므로 미경과분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기 중 돈을 주고받지 않고 회계 처리 안 한 경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수익과 비용이 발생 위치에 수익이나 비용 계정을 기입하고, 두 번째 반대쪽에 예상의 짝꿍을 씁니다. 세 번째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네 번째 증가 위치니까 경과분 또는 발생분을 기재합니다. 예제를 통해 알아볼까요? 12월분 영업부 직원급여 300만원은 다음 달 4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 문제에서 회계 처리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 회계기간 동안 12월분 직원급여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산 처리하는 비용의 예상이 결산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단기 중 돈을 주고받지 않고 회계 처리하지 않은 예상인 경우 먼저 1번 수익과 비용 발생 위치에 계정을 기입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다고 분계하는 것이니까 차변에 급여를 기재합니다. 2번 반대쪽에 예상의 짝꿍을 씁니다. 급여의 짝꿍은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세 번째,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비용이 차변에 있으므로 비용이 발생, 증가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 비용의 증가 위치니까 경과분이나 발생분을 바로 기재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급여 300만원이라고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게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기말결산 분계는 차변에 급여 300만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꼭 숙지해야 될 수익과 비용 결산 문제 풀이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익과 비용 결산 처리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혹시나 재수와 상관없이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느낄 것이고 저희 학생들이더라도 아직도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으로도 살펴보고 강의도 듣고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봐야 합니다. 혹시나 이 영상으로 결산 처리에 대해 실마리를 잡으셨다면 계속해서 반복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특히나 영상 뒤쪽 문제풀이 방법은 저 꽉쌤만의 특수한 풀이 방법이니까 꼭 숙지하시고 헷갈리는 일 없이 문제를 잘 풀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저 꽉쌤이었습니다. 혹시나 잘 이해 안 가거나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요청해 주세요. 그럼 안녕!